애 저러다가 단지가 좀 있으면 물어요. 물어요. 이거는 솔루션이 없는데. 왜 울어 근데? 야, 너무 안녕하세요. 우리개 연구소 아카데미 로키 오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책을 나가면 얼어붙고 정상적인 산책이 어려운 아이, 가족들에게 으르렁거리는 단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단지는 으르렁이라는 행동을 보이며 산책을 거부하는 현상을 보일까요? 가족들마다 양육 방식과 생각이 달라 아이가 혼란스러워 한다면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단지가 행복하길 바라는 언니 보호자와 그냥 개는 개처럼 키우라는 가족들 간의 간극은 어떻게 해야 좁혀질 수 있을까요? 우계현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처음 대면하는 날, 단지와 언니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얘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시골에서 시골 할머니 댁에. 우리 애기는 소심해서 왔냐? 네, 겁이 많아서 왔어요. 겁도 많고 식구들 이제 만지면 이제 입 짱짱하고. 네. 무서워 그렇지 무서워서. 데리고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3년이요. 3년? 가족들이 누가 쭈물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빼고 저랑 아빠 빼고는 다 만져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만졌는데 단지가 싫다고 표현하면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질러요. 제가 몇 번이고 하지 말라고 말려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동생도 얘기를 해줘도 계속 만지고 습관처럼. 엄마랑 동생이 안 고쳐지고 얘 못 고칠 텐데.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하고 설득하고 몸으로도 말려봐도 제가 말리면 더 크게 화를 내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이제 제 방으로 피신을 하려고 해도 엄마가 안고 안 놔줘요. 단지를 더 막 세게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일단 뭐 녹화를 해서 네. 녹화본 어머니 드리고 보라고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려고 의지가 있는 분은 이제 저희 언니만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서 뭐 여기저기 교육하러 다니시고 했고, 가족들은 이제 아직 이제 개라는 선이 좀 있는 집이죠. 왜 울어요? 왜 또? 왜 또 슬퍼? 죄송해요. 단지 걱정돼. 기본적으로 엄마랑 동생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왔을 거 아니야. 네. 근데도 여기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떤 도움을 바랬을까요? 사실 동생도 와서 동생이 조금 바뀌었으면 했는데 저게 이상한 것 같다고 자기는 그래서 안 오려고 그러고, 지금도 같이 수업 듣자고 하니까 그냥 잠깐 나갔다 오겠다 그러고. 같이 왔는데 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좀 설득할 수 있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그래서 뭔가 설득하려면 좀 더 공부해서 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배우고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거 바뀌는 그냥 가치관이 다른 느낌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행동을 바꿨을 때 단지가 변화하는 거를 되게 크게 느꼈어요. 몇 번 제가 바꿔봤을 때. 근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애 좀 만져줘요. 네. 미안해. 그러니까 지금 애를 가지고 가족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가족을 설득할 수 있길 바란다. 그렇기도 하고, 저도 사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계속 부족한 점이 계속 보이고 아직 잘 모르는 게 많고. 근데 저기 뭐야, 이 상태로 되면 결국은 엄마랑 동생은 물릴 거예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서. 물릴 거고, 물리게 되면 이제
사내 무사한 소리 나올 거예요. 얘 데리고 독립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독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에휴, 왜냐면 좀 있으면 네. 가족들은 물리는 걸 용납 못 할 거고, 네. 그러면 얘를 두들겨 팰 것이고 더 심해질 것이고, 가족들은 안 바뀔 생각이 없고 애는 망가질 거고, 그러면 독립하는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잘 키우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 일하는 시간 말고는 애랑 마음 쓰고 있는데 뭐 키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애가 어리지 않잖아요. 감안하고 들으세요. 우변이라는 곳은 사람보다는 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이니까 개 입장에서 먼저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고, 지금 저 아이 지금 상태 딱 보니까 가족들이 변하지 않으면 나아질 게 없고, 기본적으로 애가 허락해야 만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계속 쭈물딱쭈물딱거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죠? 기본적으로 애가 만져달라고 할 때만 만져야 되고, 만지더라도 3초 만지고 손 떼서 애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을 그거를 줘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안 지켜지면 애는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고, 으르렁거려도 계속 만지면 물어요. 물고 나면 사람들 대부분 안 만지거든. 그것이 이제 좀 심해질 거고, 나중에는 근처도 못 오게 할 거고. 얘는 착해서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않겠지만 치료를 살아야 되니까, 내가 볼 땐 집에서는 뭐 사내 못 사내나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지금도 너는 물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왜 울어 근데? 그냥 너무 어려워서. 응? 방법이 없어서 우는 거야? 괜찮아. 아, 왜 울어? 얘기를 해봐. 너무 괜히 제가 데려와서 계속 괜히 데려와서? 뭐 그냥 잘 못 깨우는 것 같아서. 아, 그냥 중성화도 뭐. 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아기 때 시켰어요. 이제 엄마는 아기 때 이제 이쁘니까 좀 데리고 있다가 다시 보낼 생각이었대요. 그래서 엄마도 계속 네가 이렇게까지 키울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점점 뭔가 내가 혼자서 독립해서 키우는 것만이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점점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가족들이 변하든지 아니면 애가 망가질 거니까. 지금도 원래는 으르렁만 거렸는데 이제 점점 물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싫다고 하는데 계속 하면 어떡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동생이 맨날 내 머리를 만지는 게 취미야. 하지 말라 그랬어. 계속 만져. 그럼 화를 내죠. 화를 내는데 계속 만지면 어떻게 해? 한 대 때릴 수밖에 없잖아. 걔들은 똑같은 게 하지 말라 싫다 하는데 계속하면 으르렁거리고, 으르렁거려도 계속하면 물어야지. 물어도 계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물어서 그만두면 그 다음부터 다 무는 거야. 어제 얘기했던 공격성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솔루션이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방법은 알려드리고, 뭐 궁금한 거는 뭐가 궁금해요? 어떤 솔루션을 기대하고 왔어요? 배운 거로는 이제 같이 먹을 때 먹은 거 남아서 남긴 거를 주라고 하셨는데 정말 다 그러니까 일단 가져가도 간은 되는- 우리가 먹는 거에 30%. 30%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짜다 싶으면 빨아서 주면 되고, 국이 좀 짜다 싶으면 약간 물 좀 넣어서 주면 되고, 어차피 입맛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소금이라는 건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양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줘야 되는지. 먹고 남길 만큼. 그렇죠. 언제나. 남은 거 치울 때는 더 맛있는 간식을 주고 그릇을 치울 거. 근데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먹이면 안 되는 것들을 외워야죠. 마늘, 파, 뭐 양파. 국을에다 찌개를 끓일 때 양파를 넣고 끓였는데 그거를 그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양파는 건져내고, 아시겠죠? 언제나 독이 된다는 거는 양이 많아야 돼요. 조금만 먹어도 애한테 안 좋은 거는 뭐 자일리톨 같은 거, 포도 같은 거. 기본적으로 과일을 신맛 나는 거 주면 안 되고, 그런 먹이면 안 되는 것들은 다 외우셔야죠. 알고 있어야 초콜릿 같은 거, 카페인 네. 같은 거,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는 거. 인스턴트 그런 것도 먹어도 돼요. 원래 인스턴트는 사람이나 개한테 다 안 좋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뭐 효소 억제제든 아니면 합성 보존제든. 옛날엔 방부제를 넣었지만 지금은 효소 억제제를 넣거든요. 그런 거는 뭐 먹어서 좋을 게 없죠. 젊으니까 못 느낄 수 있겠지만. 명랑 핫도그 같은 데서 핫도그를 하나 사왔잖아요. 먹고 한 입 떼서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햄버거를 내가 먹고 있어. 햄버거 안에 고기 패티는 애들 줘도 되잖아요.
고기 패티 좀 썰어서 주고 내가 뭘 먹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그건 한 입씩을 나눠줘야죠. 안 좋은 건 알지만 안 먹고 살진 않잖아. 나도 편의점 없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네. 배고플 때 먹으니까 최소한만 주면 되잖아. 최소한. 그걸로 식사할 만큼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밥은 어떻게 먹이고 있어요? 밥은 사료는 계속 두고 있고요. 먹고 싶을 때 먹게 두고, 원래는 제가 먹던 거 한 번도 준 적이 없긴 하고 강아지 간식 같은 거 줬었는데 고기를 많이 줬는데도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이 뭐가 되더라고요. 걱정이돼? 뭔가 그냥 은연중에 그냥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개가 사람보다 단백질이 몇 배 더 필요한지 알아요? 8배. 얘네들은 밥을 줄 때도 탄수화물은 10%, 90%가 단백질이라 돼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어요? 그냥 췌장염에 단백질을 먹으면 췌장염이 걸린다는 건 1960년대 이론이거든요. 그거 뒤집어진 것이 한 20년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안 뒤집어졌어요.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나 봐. 수의학 교수들의 아버지가 있어요. 에팅저 박사라는 분. 그분이 재작년에 내놓은 최신판 수의내과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단백질을 먹으면 췌장염을 일으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적혀 있어요. 책을 펼쳐서 보여줘야 믿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이거 내가 올려줄 테니까 이걸 봐야 돼요. 10만 년 동안 사람과 같이 먹고 살아온 개가 왜 사람만 먹어야 되지? 왜 사람 먹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왔을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료 만든 사람? 사료회사. 마케팅이죠? 상식에 접근하면 되죠. 상식적으로. 참고로 연구소 애들은 다 사료는 그냥 간식이에요. 연구소 애들 저 가서 봐봐요.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다들 그럼 췌장염 걸려서 죽었겠네. 올해 죽은 우리 복태는 21살에 죽었는데 사람 먹는 음식 중에 뭘 먹이면 안 되는지를 알고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론 단지가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는데 중성화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다이어트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 입 짧게 만드는 거. 다이어트라는 게 밥을 안 줘서 굶기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계속 줘갖고 입을 고급화 시켜놓으면 입이 짧아서 잘 안 먹게 돼요. 소고기든 양고기든 뭐 돼지갈비든 뭐든 자꾸 주다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고기 함량을 좀 줄이거나 우리 타니 같은 경우는 냉동육증은 수입 소고기 주면 잘 안 먹어요. 좀 살 빼고 싶으면 수입 소고기 주면 되잖아. 내가 호텔 뷔페에서 일한다 생각해봐요. 그 밥맛이 있겠어요? 얘는 착하고 여려가지고 더 마음이 쓰이겠네. 엄청 착해요. 핵심은 딴 거 없어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얘 착하고 얼마나 얘 순하고. 얘를 갖다가 사람 보는 개로 만들면 안 돼. 내일 집 올라가기 전에 궁금한 거 적어갖고 와요. 네. 만에 하나 애를 데리고 독립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나한테 와요. 얘는 망가지면 사람이 잘못한 거야. 편안하게 수업 시간에 쉬고 산책도 편하게 나가고 있는 단지. 둘째 날 교육은 동생을 데리고 함께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소장님과의 대면을 통해 동생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단지랑 산책 나가면 고양이나 새가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뛰어가는데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대체 강화라 그래요. 집중을 가지는 것에서 나에게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주의 돌려서 그거를 애가 주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걸 강화시켜서 그런 상황이 일었을 때 내가 요구하면 나한테도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교육이에요. 누나랑 얘기해서 내 의견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려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봐서 본인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라고요. 뭐든 상관없으니까. 특히 그 강아지 아침에 저희가 식사하고 나서 밥을 마지막에 주잖아요. 강아지 따로 만들어가지고 제 음식 말고 강아지 따로 고기나 뭐 브로콜리나 당근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냥 줘도 상관없는 건지. 개들은 원래 무리짐승이에요. 사냥에서 돌아오면 사냥에서 돌아온 것을 다 토해서 다 같이 나눠 먹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만 안 준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너 나가란 뜻이에요. 그래서 식구들이 먹던 음식, 침 묻은 음식, 먹는 냄새랑 똑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같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돼서 아이들의 안정엔 필수예요. 그냥 애 먹을 거 따로 주고 하면 나랑은 다른 무리야 라는 뜻이에요. 식구란 말 알죠? 우리 식구잖아는 말 하잖아요. 식구 무슨 뜻이에요? 같은 것을 먹는 입이란 뜻이에요. 그건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요. 가서 친척집에 갔는데 친척들은 돼지고기 먹는데 본인만 소고기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따로 줘요, 밥상을. 반찬이 달라. 네. 물론 그 사람들은 잘 챙겨준다고 챙겨준 거야. 근데 본인은 어떨 것 같아? 그 집에서 살면서. 눈칫밥 먹게 되겠죠? 네. 그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어기고 싶다면 뼈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사를 가서 또 혼자 단지랑 살게 되면 그냥 둬도 괜찮은 거야? 아니면 노즈워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나가요? 노즈워크라는 것을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안 배웠어요? 그 사료를 땅바닥에 던져서 뿌려준다든지 노즈워크를 하게 되면 애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먹을 걸 찾아다니게 되죠. 그러면 산책 나가면 얘 뭐 하게 돼요? 먹을 걸 찾아다녀요. 그래서 눈에 띄면 삼켜 먹어버리겠죠. 그게 대단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노즈워크라는 것을 개발한 사람이 처한 환경하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외국에서 지금 얼마 전에도 실종된 지 2년 만에 시체가 발견된 아줌마가 있어요. 에팔라카 트레킹이라고 3,200km짜리 트레킹을 나갔다가 중간에 친구가 사정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혼자 가다가 볼 일이 보고 싶어갖고 그 정해진 트레킹 코스에서 30분 거리에 똥누로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 식량은 며칠치밖에 없었고 결국은 21일까지 일기를 쓰고 죽었어요. 시체는 2년 뒤에 발견됐어요. 왜 그래요? 외국은요 먹을 게 없어요. 호주든 미국 대륙이든 산속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 안 굶어 죽어요. 왜? 지천이 먹을 거라서. 산딸기, 복숭아, 나물, 지천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게 없는 나라에서 노즈워크는 괜찮아요. 왠 줄 알아요? 그래봤자 산책 나가서 주워 먹을 게 없어. 우리나라 아니에요. 유박비료도 넘쳐나죠. 고양이 똥도 있죠. 닭똥도 있죠. 사람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들, 닭뼈들, 족발뼈 남은 것들 넘쳐나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노즈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애가 혼자서 있을 때는 장난감을 주세요. 콩이라고 알죠? 콩. 네, 콩은 괜찮아요. 왜? 노즈워크는 달라요. 왜 달라요? 콩토이는 먹이를 빼놓기 위해서 접근해야 할 단계가 복잡해요. 노즈워크처럼 단순히 코로 뒤집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콩은 다른 느낌이라고요. 알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정감이에요. 자, 애를 갖다가 첫 번째, 애가 만지라고 하기 전에 만지면 안 된다. 만져도 3초 안에 3초 만지고 손을 띄어서 애 반응을 봐라. 애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만질 때 3가지 신호가 있으면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뭐예요? 1번 코핥기, 2번 하품하기, 3번 고개 돌리기. 그렇지. 그것이 됐을 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 지금 사는 집에서는 안 짖는데 제가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집이 아닌 데서 살았었어요. 단지랑 둘이서. 근데 이제 제가 나가면 엄청 짖고 이제 긁고 이러는데 그럴 때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애들이 짖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짐의 종류가 있어요. 뭐 경계 지짐, 가드 지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보나마나 얘가 짖었던 거는 언제 짖어요? 가족이 떨어졌을 때 나 여기 있다고 빨리 데리러 오라고. 일종의 분리불안이겠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짖는 모습을 못 봤고 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분리불안은 어떻게 없어요? 뭐로 없어요? 엄마들이 아기 때 분리불안 어떻게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지만 깍꿍놀이에요. 깍꿍놀이. 깍꿍놀이가 돼서 엄마가 돌아온다는 믿음이 생기면 분리불안은 사라져요. 분리불안 없애는 방법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말로도 돼요. 방 하나에 울타리를 칩니다. 방문은 열어놓고 울타리를 쳐놔요. 그리고 아이를 그 안에 넣어요. 그리고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집안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애 옆에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나가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방문 열어놓고 울타리 사이로 엄마가 보이지만 엄마를 따라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면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요. 근데 엄마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일주일만 하면 울타리 사이 두고는 분리불안이 사라져요.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꺼내놔요.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쓰레기도 버리고 나갔다 오고.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짧게. 그 대신 꼭 말을 해야 돼. 애한테 엄마 나갔다 올게 기다려. 엄마 나갔다 올게 기다려.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나가도 신경 안 써요. 물론 신경 안 써도 엄마가 올 때까지 현관에서 꼼짝 안 하고 누워있는 애들 많아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말한 절차대로 하면 분리불안은 쉽게 고쳐져요. 중요한 거는 지금 동생분이 단지 만지는 거 고치셔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질문하세요. 다 답변해 줄 테니까. 본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생각하면 나한테 물어보시라고. 제가 잘못된 게 맞는 건 알고는 있어요. 예, 그러면 고치셔야지. 애 저러다가 단지가 좀 있으면 물어요.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하지 말라고 으르렁거리는데 계속 만지면 그 다음은 뭐밖에 없어요? 무는 거밖에 없어요. 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단지는 뭐 가르치는 거야? 네가 물면 우리 안 해. 그 다음 단지는 뭐든지 다 물게 되고 가족들 물면 분명 가족들한테서 사내 못 사내 나올 거고 안락사 얘기 나올 거예요. 파양 얘기 나올 거고. 그렇게 안 하려면 동생분이 도와줘야 돼. 단지를.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단지가한테 물리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조금 들긴 했어요. 물어요. 100% 물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교육받으면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안 그렇게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가족들이 우리 여기 있는
언니 같은 마음이면 뭐 어떻게든 끼고 살라고 애쓰겠지만 내가 봤을 때 가족들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다들 제 안락사시키라고 그러고 파양시키라고 할 것 같은데 아직 그 집에서는 저 단지란 아이는 인형이랑 별로 등급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동생분이 도와줘야 돼요. 동생분이 도와줘서 동생이 바뀌고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면 단지는 죽어요. 내가 오죽하면 저 언니한테 그랬어, 누나한테 그랬어요. 어저께 여차하면 단지 데리고 여기 오라고 내가 월급 주고 단지랑 살 집 제공하겠다 그랬어요. 내 눈에 빤히 보이니까. 여기 연구소는요 걔가 제일 우선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내가 설명한 것이 납득이 안 되면 다 물어보세요. 본전 뽑고 가야지, 본전 뽑고 가야지. 내가 지금 반려견 행동관리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알아요? 이번에 국가자격증 실험하는 거? 반려견 행동관리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하는 이 책에서 내가 뭘 하고 있냐면 오답을 외워서 시험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답이에요. 다 오답이에요. 이 책이 다 틀렸다고요. 근데 그걸 외워서 나 시험 준비하고 있어. 무슨 뜻이야? 우리나라 국가에서 출시하는 이 책도 다 틀렸는데 인터넷 검색에서 맞는 게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못 믿으려나? 내가 읽어줄까? 올바른 휴식처 훈련, 반려견이 가족 구성원에 생활하는 공간, 침대, 의자, 안방, 거실 등 어디에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안 전체가 반려견의 영역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워요, 훈련사라는 애들이. 그래서 걔들이 망가지는 거야. 너 침대에 올라가지 마라 꼴값도 떨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걔들의 무리 생활하는 걔들이 여기는 누우면 안 되고 여기는 누워도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나? 아니에요. 대장이 눕는 자리가 정해져 있긴 해요. 제일 바람 냄새가 잘 들어서 냄새 잘 맡을 수 있고 시야가 확보되어 있을 수 있고 누가 오면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장소를 대장이 눕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다른 데가 못 눕는 건 아니야. 배뇨 및 배뇨 행동 교정이라 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려견이 패드 위에 올라가거나 발로 밟으면 칭찬하고 보상한다. 보상은 뭐예요? 간식 주란 얘기예요. 걔들은 자기가 음식 먹은 자리에서는 절대 똥 안 싸요. 미친 거예요. 이해가 가요? 걔들이 어디서 오줌을 쌌잖아요. 그걸 교정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알아요? 거기서 밥 먹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안 싸요. 근데 이 문제는 시험 문제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내가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풍부화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유급식은 하지 않는다. 언제나 사용하는 식기 외에 바닥에 자꾸 사료를 뿌려서 준다. 이게 풍부화 전략이래요. 내가 아까 말했죠. 뿌려주면 안 되는 이유. 나가서 유박기로 뿌려줘서 다 먹어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이번에 하는 이 책에 지금 풀린 게 100개가 넘어. 심지어는 강아지가 출산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 후각인데 생후 1일부터 후각이 발달한다고 이 책에 써 있어요. 이거 언제때 얘기예요? 1960년대 얘기야. 그래서 얘들 이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끼가 어미 젖을 찾아 들어와서 빨잖아요. 그 무슨 감각으로 빤다고 돼 있어요? 후각이라고 돼 있어요. 강아지는 뭘 갖고 있어요? 열 감지기가 있어요. 후각이 아니라 엄마 젖꼭지의 온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2020년부터 논문에 나와 있어. 난 이 오답을 외워야 돼. 사실 객관식 선당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강아지가 생후 1일부터 발달하는 것은 무슨 감각인가? 1번 후각. 그럼 난 후각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환장하겠다니까 이거? 근데 인터넷 보고 검색해서 지식을 얻어? 저 개 키운 지가 전문적으로 견사한 지가 25년이고 내가 4살 때 우리 집에 개가 150마리 있었어요. 평생을 개랑 사는 사람이야. 내 말이 맞아요. 따지라고 그러니까 난 다 물어봐. 그래서 한참이라도 의심 있으면 다 끝까지 따지고 물어봐요.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왜 강아지 후각을 모르는 줄 알아요? 새끼 이제 안 키워봐서 그래, 방 안에서. 지금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난 어떤 과정을 겪었지 하면 우리 때 내가 처음 전문적으로 개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 개꾼이라는 인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개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후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후각은 태어나자마자 누가 더 뛰어난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새끼를 어미젖에서 띄워놓으면 엄마 젖을 제일 빨리 찾아가는 애가 후각이 제일 좋은 거라는 거지. 그게 후각으로 찾아가는 거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후각 제일 좋은 놈을 사냥개로 키우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틀려요. 그 제일 먼저 찾아간 놈은 300만 원이고 못 찾아간 놈은 150만 원이야. 그냥 그대로 믿었어. 새끼를 내가 내켜서 길러보니까 그렇게 고른 놈이 나는 특징이 뭐예요? 다른 놈들은 새끼 팔면 새끼 다 내서 팔잖아요. 나는 안 팔았어요. 내 새끼 팔 수가 없어서. 가슴이 아파서. 그랬더니 다 키워보니까 어릴 때 후각이 제일 좋다고 뽑아놓은 놈보다 이놈이 후각이 더 좋은 거야. 사냥을 가보니까. 왜 이러지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뒤지기 시작해. 책을 뒤지고 우리나라 자료는 없으니까 해외 자료를 다 뒤지다 보니까 뭘 알아내? 아, 태어난 강아지는 코에 성견도 마찬가지예요. 뱀처럼 열 감지선을 갖고 있어서 적외선 탐지를 한다. 그래서 그걸로 찾아가더라 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 과정이 거의 10년 걸렸어.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친 것을 가지고 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불확실하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안 거쳐 책을 쓰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난 그걸 외우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냥 여기 와서 눈으로 보고만 배우는 거 아닌가?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키우고 있구나. 근데 아무 문제 없네. 여기서 지금 누가 보채는 애가 있어. 낑낑거리는 애가 있어. 와서 뭐 하는 애가 있어, 여기 지금.
낯선 사람 왔는데 편히 자잖아, 지금. 귀찮으니까 나가자잖아, 지금. 아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아이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산책을 시간을 딱 해서, 아, 이 정도면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딱 정해 놓으면 아이들 거기에 맞춰서 살아요. 내가 가자는 대로 다 따라가면서 오줌 넣게 되면 애들의 영역은 원래 몇 킬로예요? 반경 30킬로예요. 30킬로 다니면서 오줌 싸게 할 거 아니면 애초에 영역을 넓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단지는 그러고 밖에 행복한 아이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집안이 제일 행복한 아이예요. 그럼 집에서 딱히 놀이 같은 거는 안 해줘도 되나요? 놀이가 뭐가 놀이라고 생각해요? 놀이 그냥 막 뛰어노는 거? 애랑? 16시간 정도 자야 된다고 알고 있긴 한데 그 시간 넘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이 때리고. 심심해 보여요, 지금? 계속 엄마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사람하고는 귀 기울이고 있고. 이게 노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고. 뛰어노는 거, 그건 사냥 가자는 신호예요. 사냥 갈 거예요, 됐고. 아니요. 아이들이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해서 개들 살상에서는 사냥 가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냥 갈 게 아닌데 뛰어논다? 혼나요. 개들 무리에서도 혼나요. 너 왜 뛰어다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네 건데, 자. 이렇게 허락을 받고 있어, 거기서. 우리 물고 올라갈 때가 마땅찮아, 지금. 원래 올라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는 그러겠네. 버르장머리 없이 이게 주도권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지? 응? 네, 그렇게 위 말도 행동이고, 나중에 네. 저렇게 냅두면 사람 물 거고, 그지? 그런 말 하는 것들은 개를 안 길러본 애들이에요. 개랑 진심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뭐로 세상을 봐요? 눈이요. 눈으로 보죠. 근데 개를 묶어놓으면 개가 뭐로 세상을 판단해야 돼요? 눈으로 판단해야 되죠. 사람을 눈 가리고 냅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눈을 못 보고 후각이나 청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되죠. 그러면 결과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묶어 키우면 안 되는 1번 이유가 뭐다? 후각으로 세상을 못 보게 하니까. 후각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움직여서 바람 냄새 따라, 바람 방향 따라 맡을 수 있고, 아니면 다가가서 맡을 수 있고 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 능력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걔한테 옷을 입으면 안 되는 이유가 1번이 뭐예요? 걔가 몸에 있는 털이 감각모인데, 감각모를 차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 책에 뭐로 돼 있어? 개의 털은 기능이 없대요. 감각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옷 입혀도 된다는 거지. 걔가 자고 있는데 모기가 딱 앉으면 알아요, 몰라요, 걔가?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요. 네. 그만큼 예민한 게 개의 털이에요. 특히나 뭐가 제일 예민해요? 귀가. 근데 미용실에서 좀 잘라버린 이유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밖에 외부 소리 때문에 단지가 짖게 되잖아요, 경계해서.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왜 방지해요? 네. 애가 짖는 것은 1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 네. 그 중에 경계지짐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기 엄마 뭐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알았어, 고마워, 단지야. 왁. 엄마 위험한 게 있어요. 뭐야. 아, 괜찮아. 엄마가 보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못 짖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중에 헛짖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체부가 오면 워워 짖었어. 뭐 괜찮아. 우체부 왔다 가면 맛있는 거 하나 딱 던져주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체부가 오면 웍 하고 끝나요. 알려주는 거로 끝난다고. 짖음마다 다 대처 방법이 달라요. 달라야 돼요. 네. 아시겠죠? 개들의 사회화라는 것이 있어요. 무리사회의 사회화. 우리 연구소에 150마리가 있어요. 거기 연구소에 처음 개가 들어오면 얘는 혼자 짖어. 혼자 짖어요. 새도 지나가고, 고라니도 뛰어다니고 하니까 혼자 짖는다고. 근데 짖었을 때, 다른 애들이 같이 짖어주면, 지가 짖은 게 옳은 거지. 근데 짖었는데, 딴 애가 아무도 안 짖어. 그러면 반성하는 거지. 아, 내가 헛짖었구나. 그러면서 헛짖음이 사라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다른 애들부터 배우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확하게 짖음의 이유를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대처가 달라야 돼요. 그거는 따로 배우셔야 돼요. 다 했어요? 마지막 또. 제가 집에 들어가면 격하게 막 반기는 편인데 저도 신나고 단지도 신나고 그렇게 해서 신나하는 거 괜찮은지. 아, 격하게 반기는 좀 거. 격하게. 단지가 오면 격하게 반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반기는 당연한데 반기는 것이 무슨 상태의 단지 입장에서는 흥분 상태죠. 네. 흥분 상태는 개들 사회에서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 상태는 짧은 게 좋아요. 격하게 반길 때, 우리 아기 반가워 하고 잠깐 만져주고 딱 일어나야지.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흥분 상태인데 목소리가 나도 하이톤으로 올라가. 아, 이뻐! 그럼 더 흥분하지. 그건 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반가워.
언니도 반가워. 우리 애기 어이구 혼자 외로웠어 하고 간식 던져주고 그냥 흥분을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정도. 흥분하는 애를 이 흥분하면 나쁜 거야 안 돼 하고 뭐 뒤돌아선다든지 뭐 흥분한 걸 밀어낸다든지 그거는 미친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친구가 반가워. 야, 너 오래간만에 굿사가지를 뭐라 그럴 거야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하는 애는 애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흥분을 더 올리지 않는 선에서 응대해줘라. 아시겠죠? 단지 그 상태에서 애가 발을 올려서 날 아프게 한다? 그러면 아야 하는 거는 잊어먹지 말고. 단지는 거의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신나서. 본인이 흥분하면 안 된다고 했죠. 본인이 소프라노라고 되면 망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네. 더 안 뽑으려고? 옛날에 내가 처음에 개배우로 다니는 포수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저를 만나 주셨는데 만나기 전에 준비를 열심히 해갔는데 갔다 오면 늘 후회가 남았어요. 제가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이러고 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데 그리고 모든 걸 이렇게 댓글식으로 뭐 물어보면 툭 답변 듣고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디테일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기초입양 교육 오셔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뭐 많은 것을 드리려고 했을 것인데 얼마나 얻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건은 그거예요. 단지는 동생분하고 어머님이 안 바뀌면 못 고쳐요. 그리고 사람 물게 될 것이고 결국은 중내산에 안락산에 파양인의 얘기 나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스킨십 하는 방법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머니 설득하세요. 만지는 방법 안 고치면 제일 먼저 안 고친 그 사람이 물리기 시작할 거고요. 물림의 강도가 점점 세질 것이고 나중에는 입원해서 수술받게 돼요. 그럼 분명히 사네 못 사네 파양하네 안락사네 소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거예요. 참 애 끌어안고 여기로 도망오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단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저런 애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정한되면 단지 나한테 버리고 가요. 저렇게 착한 애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온다. 단지 완전히 저기 천사잖아요. 내가 봤을 때 천사야. 제가 착하니까 저렇게 돼 있지. 안 그래서 벌써 물어뜯었어. 딱 경계선이에요. 내가 눈물점을 자극하게 생겼나? 아니요. 응? 나 그렇게 측은하게 생겼어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물어 왜? 괜찮아. 단지 내 관찰 결과 요약 안내. 첫 번째, 단지를 인간과 동일한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지는 인형이 아니라 자아를 갖고 있는 생명으로서 아이가 원할 때 만지고 아이가 싫어하면 손을 떼는 3초 룰을 지켜 생활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지의 먹이기에 올바른 방법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설사를 해결해 주도록 합니다. 네 번째, 두려움으로 인한 으르렁과 산책 거부는 보호자가 신뢰를 줄 때 사라지게 됩니다. 다그치고 통제하기보다 기다려 주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기초양육에서 배운 것들을 고민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 후 한 달이 지나고 단지네 언니에게서 연구소에 머무를 수 있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도 좁혀지지 않는 엄마와의 관계. 일단 연구소에서 지내며 단지에게도 안정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지내며 단지는 연구소 아이들의 태도를 따라 배우며 사람에게 으르렁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딴청 피우네. 아이 이뻐라. 단지 잘 있었어. 네. 일단 경계 낯선 길이니까. 산책하고 왔어 명희? 들어가자.
여기 더워. 저 여리여리한 애가 죽는 거 봐. 되게 드물어. 아예 계시는 게요? 아, 낯선 사람한테 낯선. 혜주야, 일로 와봐. 엄마한테 와봐. 혜주야, 괜찮아? 자. 세 마리가. 괜찮아 단지야. 약 한 달 만에 이제 단지는 사람에게 으르렁대거나 낯선 사람을 보며 짖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차 타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함께 장을 보고 마트에 가서도 언니를 잘 기다리는 착한 아이. 사람 무는 개는 사람이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도 착한 아이를 잘못된 양육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사람 무는 아이로 만드는 것, 이런 문제가 단지 내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단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해지길,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 가길 소망해 봅니다. 사랑한다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